전화벨이 울리는 순간 정숙은 알았어요. 뭔가 잘못되었다는 걸. 아들 민수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거든요. 너무 다정했어요. 마치 무언가를 숨기려는 듯한 어색한 친절함이 느껴졌습니다. 어머니,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정숙은 수화기를 꽉 움켜쥐었어요. 35년간 아이들을 가르쳐온 교사의 직감이 경고음을 울리고 있었습니다. 응, 잘 지내고 있어. 그런데 왜 갑자기 갑자기라니요. 아들이 어머니 안부 묻는 게 이상한가요? 민수의 웃음소리가 어색하게 들렸어요. 정숙은 화분에 물을 주며 말했습니다. 요즘 부쩍 자주 연락하더구나. 무슨 일 있니? 아, 그게. 어머니, 나이가 있으시잖아요. 혹시 몸에 이상은 없으시죠? 순간 정숙의 손이 멈췄어요. 이상하다. 민수는 평소 이런 식으로 말하지 않았거든요. 더욱이 건강 걱정을 이렇게 노골적으로 한 적도 없었고요. 왜 갑자기 그런 소리를 하니? 나 멀쩡해. 그래도 정기검진 받으신 지 오래되지 않았어요? 요즘 치매도 많다던데. 치매라는 단어가 정숙의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뭔가가 틀렸어요. 확실히. 하지만 정숙은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치매라니. 내가 뭘 잊어버리기라도 했니?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라. 예방차 한번 검사 받아보시라는 거예요. 소영이도 걱정하고 있어요. 며느리 소영의 이름이 나오자 정숙은 더욱 의심스러웠어요. 평소 소영은 시어머니에게 관심이 없었거든요. 알겠다. 생각해 볼게. 전화를 끊고 나서 정숙은 거실 소파에 털썩 앉았어요. 35년간 교직에 몸담으며 수많은 아이들을 지켜봐온 그녀였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읽는 데는 자신이 있었죠. 그런데 자신의 아들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걸 느끼다니 정숙은 거실 벽에 걸린 사진들을 바라봤어요. 민수가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의 모습이 담긴 사진들이었죠. 이 녀석이 왜 그럴까? 2년 전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정숙은 혼자 지내고 있었어요. 대구 수성구의 작은 아파트에서 말이죠. 아들 민수는 서울에서 IT 회사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며느리 소영과 함께 강남에 살면서 가끔 안부 전화만 주고받는 사이였어요. 정숙은 그런 관계가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들도 바쁘고 자신도 혼자서 충분히 잘 지낼 수 있었거든요. 하지만 최근 몇 달 사이 민수의 태도가 달라졌어요. 전화를 더 자주 걸어왔고 어머니 건강을 지나치게 걱정했습니다. 처음에는 효심이 늘었나 보다 생각했는데 오늘 전화를 받고 보니 뭔가 다른 속셈이 있는 것 같았어요. 정숙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설마 아니겠지. 하지만 교사로서 기른 직감이 계속 경고하고 있었어요. 며칠 후 민수에게서 또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이번 주말에 내려갈게요. 갑자기? 무슨 일로? 어머니 건강검진 받으러 같이 가려고요. 서울 큰 병원에서 정밀검사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정숙은 가슴이 철렁했어요. 뭔가 단단히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굳이 서울까지 갈 필요 있니? 여기 병원도 좋은데. 에이, 어머니. 좋은 병원에서 제대로 검사 받으셔야죠.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가 다 알아봤어요. 민수의 목소리에서 강요하는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정숙은 순간 소름이 돋았습니다. 내 아들이 나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다. 그리고 무언가를 감추고 있다. 알겠어. 그럼 이번 주말에 보자. 전화를 끊은 후 정숙은 창밖을 바라봤어요. 가을 하늘이 유난히 높아 보였습니다. 35년간 아이들을 가르치며
살아온 자신이 이제는 자신의 아들로부터 무언가를 배워야 할 상황에 놓인 것 같았어요. 그것도 아주 쓰라린 진실을 말이죠. 정숙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좋아. 어디 한번 보자. 교사 박정숙의 마지막 수업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어요. 서울 강남의 한 병원. 정숙은 하얀 진료복을 입은 의사를 바라보며 고개를 갸웃했어요. 뭔가 이상했습니다. 박정숙 어머님 맞으시죠? 의사는 정숙을 바라보지도 않고 차트만 들여다봤어요. 마치 이미 결론을 내려놓은 것처럼 말이죠. 네, 그런데 선생님, 오늘은 간단한 인지능력 검사를 해보겠습니다. 정숙의 말을 자르며 의사가 말했어요. 목소리의 온기라곤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정숙은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35년간 의료진과 협력해 아이들 건강을 챙겨온 경험으로 봐도 이 의사는 뭔가 달랐거든요. 어머님, 오늘이 몇 월 몇인지 아세요? 당연히 알죠. 10월 15일이에요. 그럼 대통령이 누군지 아십니까? 정숙은 황당해했어요. 선생님, 제가 치매 환자입니까? 검사는 검사일 뿐입니다. 100에서 7을 계속 빼보세요. 의사의 차가운 태도에 정숙의 마음이 얼어붙었어요. 뭔가가 단단히 잘못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검사가 끝나고 정숙은 민수와 소영과 함께 결과를 기다렸어요. 민수는 계속 시계만 들여다보고 있었고 소영은 휴대폰만 만지작거렸습니다. 왜 이렇게 긴장하고 있니? 정숙이 물었지만 민수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30분 후 의사가 나타났습니다.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정숙의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어머님께서는 경미한 인지저하 증상을 보이고 계십니다. 치매 초기 단계로 의심됩니다. 순간 정숙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어요. 뭐라고요? 기억력과 판단력에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전문적인 관찰이 필요한 상태예요. 정숙은 벌떡 일어났습니다. 말도 안 돼요. 저는 멀쩡해요. 하지만 의사는 이미 민수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보호자분과 상담이 필요하겠습니다. 그 순간 정숙은 깨달았어요. 이 모든 게 연극이라는 걸. 하지만 너무 늦었습니다. 민수와 소영은 정숙을 차로 태우며 말했어요. 어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좋은 요양병원이 있어요. 요양병원? 나는 집에 갈 거야. 정숙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어머니, 의사 선생님이 전문적인 관찰이 필요하다고 하셨잖아요. 소영이 달래듯 말했지만 정숙은 속이 뒤틀렸습니다. 차는 대구 외곽의 한 요양병원으로 향했어요. 정숙은 창밖을 바라보며 눈물을 삼켰습니다. 내가 키운 아들이 나를 속이고 있다. 그 사실이 가슴을 후벼 팠어요. 요양병원에 도착하자 민수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어머니,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 통장이랑 도장, 부동산 서류 좀 주세요. 정숙의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뭐라고? 어머니가 이 상태로는 재산 관리가 어려우시잖아요. 저희가 대신 관리해 드릴게요. 민수의 목소리에서 간절함이 묻어났어요. 그 순간 정숙은 모든 걸 이해했습니다. 아들이 자신의 재산을 노리고 있다는 걸.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의사의 진단서가 있는 상황에서 누가 자신의 말을 믿어줄까요? 알겠어. 나중에 주마. 정숙은 힘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요양병원 첫날 밤, 정숙은 잠들 수 없었습니다. 차가운 병실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봤어요. 35년간 아이들을 가르치며 살아온 자신이 이런 일을 당하다니. 정숙아, 잠 안 와? 옆 침대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정숙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영희야?
놀랍게도 30년 전 함께 근무했던 동료, 교사 최영이었어요. 어머, 정말 정숙이네. 여기서 뭐해? 영희의 반가운 목소리에 정숙의 눈에서 눈물이 터졌어요. 영희야. 정숙은 모든 이야기를 털어놨습니다. 영희는 정숙의 이야기를 듣고 화를 냈어요. 말도 안 돼. 너 멀쩡하잖아. 그러게 말이야. 근데 의사가 치매 초기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 영희는 정숙의 손을 꽉 잡았어요. 정숙아, 뭔가 이상해. 너 정신 완전히 멀쩡한데? 그 말에 정숙의 가슴 속에서 뭔가가 꿈틀거렸어요. 희망이었습니다. 정말 그럴까? 당연하지. 내가 너랑 30년을 같이 일했는데 모르겠어. 분명히 뭔가 있을 거야. 영희의 확신에 찬 목소리가 정숙의 마음을 단단하게 만들었어요. 그래, 나는 아직 끝나지 않았어. 정숙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교사 박정숙의 진짜 수업이 이제 시작되려 하고 있었어요. 요양병원에서 사흘이 지났어요. 정숙은 조용히 주변을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35년간 교사로 살며 기른 습관이었죠. 문제가 있으면 먼저 상황을 파악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였어요. 간병인 아주머니가 정숙에게 다가왔습니다. 어머님, 아드님이 참 효자시네요. 무슨 말씀이에요? 입원 전에 몇 번이나 전화하셔서 어머님이 치매시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조심히 모시라고요. 순간 정숙의 가슴이 철렁했어요. 치매라고? 민수가 미리 요양병원에 전화를 했다는 말이었습니다. 언제 전화했다고 하셨나요? 한 일주일 전쯤요? 어머님 오시기 전에 미리 연락 주셔서. 정숙의 머릿속에서 경보음이 울렸어요. 일주일 전이면 건강검진을 받기도 전이었거든요. 그럼 처음부터 계획된 일이었다는 거네. 정숙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아들이 자신을 속인 게 아니라 처음부터 모든 걸 계획했다는 뜻이었어요. 그날 밤 정숙은 영희에게 모든 걸 털어놨습니다. 영희야, 나 도움이 필요해. 뭐든지 말해봐. 내가 가르쳤던 제자들 중에 의사가 된 애가 있어. 대현이라고. 정숙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 애한테 연락해보고 싶은데 혹시 전화번호 알아낼 수 있을까? 영희는 정숙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당연하지. 내가 도와줄게. 이틀 후 정숙은 몰래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세요? 대현아, 나야. 박정숙 선생님. 선생님, 어머, 정말 오랜만이에요. 김대현의 밝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정숙의 마음은 무거웠어요. 대현아, 선생님이 부탁이 하나 있는데. 정숙은 조심스럽게 자신의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대현의 목소리가 점점 심각해졌어요. 선생님, 그 진단서 이상해요. 어떤 병원에서 받으셨다고 하셨죠? 강남의 병원이야. 거기 정신과 의사 아는 사람이에요. 제가 한번 알아볼게요. 대현의 말에 정숙의 가슴에 희망이 피어났어요. 사흘 후 대현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선생님, 큰일이에요. 대현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그 의사가 제 친구인데 아드님이 미리 와서 돈을 주고 부탁했다고 해요. 정숙의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뭐라고? 가짜 진단서를 써달라고 했다는 거예요. 제 친구가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있어서 저한테 털어놨거든요. 그 순간 정숙의 안에서 뭔가가 툭 하고 끊어졌습니다. 아들에 대한 마지막 남은 믿음이었어요. 대현아, 고마워. 정말 고마워. 선생님, 더 도와드릴 일이 있으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전화를 끊고 정숙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이제 확실해졌습니다. 민수가 모든 걸 계획했다는 걸. 하지만 정숙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35년간 아이들을 가르치며 길은 끈기가 있었거든요. 정숙은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번에는 30년 전 제자였던 이미경에게였어요. 미경아, 나야. 박정숙 선생님. 선생님, 어쩐 일이세요? 이미경은 현재 은퇴한 판사 출신 변호사였어요. 정숙은 모든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이미경의 목소리가 점점 차가워졌어요. 선생님, 그거 성년후견인 신청하려는 것 같은데요. 성년후견인이 뭐니? 치매나 정신질환으로 판단 능력이 떨어진 사람의 재산을 대신 관리하는 제도예요. 정숙의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그럼 내 재산을 민수가 마음대로 쓸 수 있다는 말이야? 네, 법적으로 보호자가 되는 거죠. 정숙은 무릎이 덜덜 떨렸어요. 민수의 계획이 얼마나 치밀했는지 깨달았거든요. 미경아, 나 어떻게 해야 해? 선생님, 제가 한번 알아볼게요. 아드님 상황도 조사해보고요. 일주일 후 이미경이 요양병원으로 찾아왔어요. 그녀의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선생님, 정말 큰일이에요. 이미경은 조사 결과를 털어놨어요. 민수의 IT 회사가 3년 전부터 적자였고 코로나19로 완전히 망했다는 것. 개인 보증으로 진 빚이 8억 원이나 된다는 것. 며느리 소영도 신용카드 빚이 2억 원이나 된다는 것. 그래서 선생님 재산이 필요한 거예요. 정숙은 머리가 어지러웠어요. 아들이 그렇게 힘든 상황에 있었다니. 하지만 동시에 화가 났어요. 힘들면 솔직하게 말하지. 왜 이런 식으로 속이는 거죠? 미경아, 내가 어떻게 해야 할까? 이미경이 정숙의 손을 꽉 잡았어요. 선생님, 싸우셔야 해요. 이대로 당하고 계실 분이 아니잖아요. 그 말에 정숙의 눈에서 결의가 번뜩였어요. 그래, 나는 35년간 아이들을 가르친 교사야. 이런 일로 무너질 수는 없어. 정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 제대로 한번 해보자. 교사 박정숙의 진짜 수업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어요. 이미경과 함께 계획을 세우는 동안 정숙의 마음은 복잡했어요. 아들을 상대로 법정에 서야 한다는 현실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선생님, 제자들한테 도움을 요청해 보시는 게 어떨까요? 이미경의 제안에 정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35년간 가르친 아이들이 이제는 어른이 되어 각자의 자리에서 일하고 있었거든요. 정숙은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걸기 시작했어요. 첫 번째는 공무원이 된 제자 현우였습니다. 선생님, 정말 오랜만이에요. 현우의 밝은 목소리가 들렸지만 정숙의 마음은 무거웠어요. 현우야, 선생님이 도움이 필요했어. 상황을 설명하자 현우의 목소리가 단단해졌습니다. 선생님, 제가 할 수 있는 건 뭐든지 하겠어요. 두 번째는 의사대현, 세 번째는 기자가 된 제자 수진이었어요. 모든 제자들이 한결같이 말했습니다. 은사님을 도와드리겠다고. 정숙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위해 나서주다니. 일주일 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민수와 소영이 갑자기 요양병원으로 찾아온 거예요. 두 사람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가에는 다크서클이 짙게 패여 있었어요. 어머니, 괜찮으세요? 민수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정숙은 차가운 눈으로 아들을 바라봤어요. 갑자기 웬일이니? 그냥 어머니 보고 싶어서요. 소영이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지만 정숙은 속을 훤히 알 수 있었어요. 뭔가 눈치챘구나. 어머니, 혹시 이상한 사람들이 연락했어요? 민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정숙의 가슴이 쿵쾅거렸어요. 역시 알고 있었어요. 이상한 사람이라니? 아니에요, 그냥. 혹시나 해서요.
민수의 말끝이 흐려졌습니다. 그 순간 정숙은 결심했어요. 더 이상 숨길 필요가 없다고. 민수야. 정숙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습니다. 어머니? 나 다 알고 있어. 순간 민수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소영은 정숙의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어머님, 무슨 말씀이세요? 가짜 진단서 받은 것도 알고, 성년 후견인 신청하려는 것도 알고, 너희 빚이 얼마인지도 다 알아. 정숙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칼처럼 날카로웠어요. 민수는 털썩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어머니, 그게 35년간 아이들을 가르쳐온 내가 내 아들이 거짓말하는 걸 모를 줄 알았니? 정숙의 목소리에 실망감이 깊게 배어 있었어요. 소영이 갑자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어머님,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지금 와서 미안하다고? 정숙은 냉정했어요. 민수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잘못했어요. 하지만 정말 절박했어요. 절박하면 거짓말해도 되는 거니? 정숙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회사가 망했어요. 8억 원 빚에 개인 보증까지 섰어요. 소영이 카드 빚도 2억이고 민수의 고백이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정숙의 마음은 더욱 차가워졌어요. 그래서 엄마를 치매 환자로 만들어서 재산을 뺏으려고 했다는 거야. 뺏으려고 한 게 아니라, 그럼 뭐야? 빌리려고 한 거야? 정숙의 날카로운 반박에 민수는 말문이 막혔어요. 어머니,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소영이 매달렸지만 정숙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는 35년간 아이들한테 정직의 중요성을 가르쳐 왔어. 그런데 내 아들이 거짓말로 엄마를 속이다니. 정숙의 목소리에서 깊은 상처가 느껴졌어요. 너희한테 마지막 수업을 해주겠어. 어머니? 잘못한 일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른다는 걸 가르쳐 주마. 정숙은 이미경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미경아, 법정 준비해줘. 성년 후견인 심판에서 내가 직접 싸우겠어. 민수와 소영의 얼굴이 절망으로 일그러졌어요. 어머니, 정말로 저희를 고발하시려는 거예요? 교육자로서 마지막 의무야. 잘못된 건 바로잡아야 해. 정숙의 결의에 찬 목소리가 병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며칠 후 정숙의 이야기가 언론에 알려지기 시작했어요. 은퇴 교사, 아들의 재산 탈취 시도 고발. 기사 제목을 본 순간 정숙의 마음이 복잡해졌어요.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교사 박정숙의 마지막 수업이 온 세상에 전해지고 있었어요. 법정. 정숙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35년간 교실에서 아이들 앞에 섰던 것처럼 이제는 판사 앞에 서 있었습니다. 성년 후견인 심판이 시작되었어요. 민수의 변호사가 일어나 말했습니다. 박정숙 씨는 치매 초기 진단을 받았으며 재산 관리 능력이 없는 상태입니다. 정숙의 가슴이 쿵쾅거렸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판사가 정숙을 바라봤어요. 박정숙 씨, 직접 말씀해 보세요. 정숙은 똑바로 일어났습니다. 35년간 교단에서 기른 당당함이 온몸에서 흘러나왔어요. 판사님, 저는 박정숙입니다. 35년간 초등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쳤어요. 정숙의 목소리는 맑고 또렷했습니다. 제 아들은 저를 치매 환자로 만들어 제 재산을 가져가려 했습니다. 법정이 조용해졌어요. 정숙은 차근차근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짜 진단서를 받기 위해 의사에게 돈을 준 일. 미리 요양병원에 전화해서 치매 환자라고 거짓말한 일. 모든 걸 계획적으로 준비한 일. 이것이 제가 가르친 아들의 모습입니다. 정숙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하지만 계속했습니다. 저는 35년간 아이들에게
정직을 가르쳤습니다. 거짓말하지 말라고, 남을 속이지 말라고 했어요. 판사와 법정의 모든 사람들이 정숙의 말에 빠져들었어요. 하지만 제 아들은 가장 가까운 사람인 어머니를 속였습니다. 정숙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이것이 진짜 치매 환자가 할 수 있는 말일까요? 판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숙의 정신은 완전히 멀쩡했어요. 민수는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습니다. 판사님, 저는 제 재산을 사회에 기부하겠습니다. 정숙의 선언에 법정이 술렁거렸어요. 아들에게 물려줄 재산으로 장학재단을 만들어서 진짜 교육을 하고 싶습니다. 판사가 망치를 두드렸습니다. 청년 후견인 신청을 기각합니다. 박정숙 씨는 완전한 판단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숙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드디어 끝났습니다. 법정을 나서는 정숙을 제자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대현, 이미경, 현우, 수진. 모두가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선생님, 수고하셨어요. 제자들의 목소리에 정숙의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한 달 후, 정숙은 바른 인성교육 장학재단을 설립했습니다. 자신의 재산 대부분을 기부한 거예요. 언론에서도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68세 은퇴 교사의 마지막 수업. 기사 제목을 본 정숙은 미소를 지었어요. 요양병원을 나온 정숙은 새로운 곳에서 새 삶을 시작했습니다. 제자들이 자주 찾아와 안부를 물었고 장학재단 일도 도와줬어요. 어느 가을날 정숙의 집 앞에 누군가 서 있었어요. 민수였습니다. 1년 만에 보는 아들의 모습은 많이 야위어 있었어요. 어머니. 민수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정숙은 문을 열어줬어요. 들어와. 민수는 정숙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저는 정말 나쁜 아들이었어요. 진짜 눈물이었어요. 가짜가 아닌 진심이 담긴 눈물이었습니다. 1년 동안 정말 많이 생각했어요. 어머니가 얼마나 상처받으셨을지. 정숙의 마음이 흔들렸어요. 하지만 아직은 아니었습니다. 민수야, 아직 늦지 않았어. 정숙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반성하고 진짜 바뀌어야 해. 네, 어머니. 저 이제 작은 회사에 취직했어요. 빚도 조금씩 갚아가고 있고요. 민수의 말에 진정성이 느껴졌어요. 소영이는? 소영이도 파트타임으로 일하면서 카드빚 정리하고 있어요. 정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됐어. 천천히 다시 시작해봐. 어머니. 하지만 다시는 거짓말하지 마. 힘들면 솔직하게 말해. 민수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숙은 차를 끓여 아들에게 건네줬습니다. 이게 어머니의 마지막 수업이야. 잘못했으면 책임지고 진심으로 반성하면 용서받을 수 있다는 거. 민수는 뜨거운 차를 마시며 눈물을 흘렸어요. 그날 밤 정숙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별이 유난히 밝게 빛나고 있었어요. 35년간의 교직 생활. 마지막에 가장 어려운 제자를 만났지만 결국 성공했습니다. 진정한 교육은 포기하지 않는 것이었어요. 몇 년 후 정숙의 장학재단에서 첫 번째 장학생들이 졸업했습니다. 모두 훌륭한 사람들로 자랐어요. 민수도 이제는 정말 달라진 모습이었습니다. 빚을 다 갚고 가족과 화목하게 지내고 있었어요. 정숙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교사 박정숙의 마지막 수업이 끝났어요. 그리고 그 수업은 계속 이어질 거였습니다. 장학재단을 통해, 제자들을 통해, 그리고 변화된 아들을 통해 진정한 교육의 힘은 이런 것이었어요.